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걸 묻는 문제 중에서 제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주제를 짧게 줄인 겁니다.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제와 제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출제자들도 혼동합니다. 대개 보기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제를 묻는 문제고, 단어나 구절로 되어 있으면 제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된 문제에서 타이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제목을 묻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마이너에서 독해기초 2의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구문 분석과 어휘 정리를 해두었으므로 예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예습을 하지 않고 듣는 독해 강의는 별 의미가 없죠. 문제풀이에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 두려움의 정복이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핵심어는 courage. 주제는 용기란 무엇인가? 즉 용기의 정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예를 들어가면서 용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을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예측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두려움, 2번 벼룩, 3번 용기, 4번 죽음. 정답은 3번이겠죠.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검증차 나머지 내용도 읽어봐야겠죠. 미괄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만약 어떤 생물이 약간 비겁하지 않다면 말하는 건 칭찬이 아니다. 그것이 용감하다고. 용감하다는 것의 전제가 비겁하다는 거군요. 즉 사실은 좀 비겁한데 어렵게 용기를 냈을 때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겁이 전혀 없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except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unless와 같은 뜻입니다. be 앞에는 should가 생략됐고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건 단지 그 단어를 부정확하게 잘못 사용한 것이다. 벼룩을 생각해보라. 신의 모든 생물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용감한 것을, 만약 두려움에 대한 무지가 용기라면 벼룩을 예로 들고 있군요. 당신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벼룩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몸집과 힘에 있어서 당신과 벼룩의 관계는 지구의 모든 군대와 젖먹이 아기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에 A is to B as C is to D 구문을 사용하고 있군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뜻이죠. 옛 문어체 문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구문입니다. 이 글을 쓴 마크 트웨인은 19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작가죠. 벼룩은 밤낮으로 산다. 위험한 단계에서, 그리고 임박한 죽음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임박한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All days and nights는 both day and night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러나 벼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도시의 길거리를 걷는 사람이 1000년 전에 지진의 위협을 받았던 어떤 도시 길거리를 1000년 전에, 그것도 일어날 수도 있었던 지진은 전혀 무섭지 않죠. 작가는 no more A than B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역시 구닥다리 문어체입니다. and yet 뒤에는 주어 the flea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브, 넬슨, 퍼트넘에 대해 말할 때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벼룩을 추가해야 하고 벼룩을 그 행렬의 맨 앞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용자의 예로 클라이브, 넬슨, 퍼트넘을 들고 있습니다. 모두 군인들이고 전쟁터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죠. 특히 영국의 넬슨 제독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행렬의 맨 앞에 둔다는 말은 1등이란 말이죠. 예측한 대로 작가는 벼룩을 예로 들며 용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군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겁쟁이의 후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대범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죠. 반면에 도망치거나 침묵하고 심지어 불의와 타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축적된 비겁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겁쟁이의 후손으로 진화한 거죠. 따라서 난 그때 너무 비겁했어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비겁하고 나도 비겁하죠. 심지어 대통령과 대법관조차도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인간은 소중한 돈과 사회적 위신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그걸 회피하기 위해 얼마든지 비겁해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작가 트루먼 커포티가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공포의 행위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몰락이 뻔히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는 기이한 사람들을 드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작가의 주장에 동의할 만하군요. 참고로 하이픈과 대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짧은 줄로 표시하는 하이픈은 두 단어 이상을 묶어서 합성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forget me not 같은 거죠. 이건 물망초라는 뜻입니다. 긴 줄로 표시하는 대시는 어구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하이픈이나 대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이상으로 독해기초 2 제목편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